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인성예절의 기능과 필요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할 윤종갑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행정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현재는 라인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성예절 공부를 하고 인성예절 지도사로서 또 이제 여러 학생들과 같이 또 이 인성예절 체험을 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내용이요. 이 가정과 사회에서 인성예절의 기능과 필요성인데요. 자, 이 예의 실종이라고 해서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예가 많이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가 실종되게 된 그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과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구라고 했습니다. 즉 동쪽에 있는 예의 바른 나라다라고 해서 중국에서도 이를 칭송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오늘날은 현재는 어떤 예가 없는 어떤 무례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가 실종되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첫 번째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것이 이 근세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문화의 어떤 말살 정책을 들 수 있죠. 즉 일제시대 때 1910년부터 1945년 약 36년 동안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다 보니까 이 일본이 우리를 한 해에 우리의 민족을 거의 말살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문화의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유한 어떤 예의 범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 소멸되어 갔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원인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950년 6.25 동란 이후 겪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겠죠. 즉 먹고 살다 보니까 6.25 동란으로 인하여 경제가 피폐되고 먹고 살다 보니까 이 예를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급속히 밀려든 서구 문물의 어떤 무분별한 도입이 가져온 어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또 그 원인으로 들 수 있겠죠. 즉 서구화되면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어떤 고유한 어떤 전통이라든가 또 사상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산업화로 인한 어떤 기계화라든가 자동화에 의해서 이 서구화된 편의성이 잦은 젖은 이런 관습 등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예가 실종되게 된 원인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랑캐가 아니고 바로 동방예의지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동방예의지국은 곧 우리나라를 말하죠. 즉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 명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은 예가 있는 하나의 군자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죠. 예가 있는 군자라고 하는데 이 북송의 이 사마강이 쓴 이 통감에 보면요. 고려는 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서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이 동이는 어떤 조선인데 기자를 봉한 땅이고 지금의 어떤 고구려가 이곳이다라고 해서 문서시원에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후한서 이 공빈이 쓴 동이열전에도 보면요. 이 예부터 동쪽에 나라가 있었는데 이름을 동이라 한다. 당인은 기성과 미성이고 지역은 백두산에 접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이 자신들을 중심으로서 이 동서남북을 하나의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떤 동이, 즉 어떤 동쪽에 있는 뭐 오랑캐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오랑캐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동방 예의지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자, 이 허신의 어떤 설문 해자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평평하다, 기쁘다, 온화하다, 인자하다, 훌륭하다, 어질다, 뭐 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이자는 근대자와 활궁자가 합쳐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이 이자는 어떤 이 풍속이 어질고 또 어진 사람은 오래 살아서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궁자는 그죠? 이 궁자는 어떻게 보면 이자, 이거는 곧 어질인자하고도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뭐 말 타고 활 쏘는 어떤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우리 활을 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옛 이름도 보면 동리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는 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구이 또는 청구국 또는 군자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예의지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방의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방 많이 들어보잖아요. 오방. 저 다섯 어떤 방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동서남북 그리고 중을 해서 이제 오방이라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결부시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사덕으로 비교했을 때 동은 인과 인과되죠. 인과 관련되고요. 서는 오를 의와 관계됩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예죠. 예와 관계되고요. 북은 지가 됩니다. 그죠? 지고. 그리고 중은 하나의 신, 즉 인의 예지신과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계절과 연관시켜 봤을 때 이 동은 춘을 말하죠. 춘이고 서는 하를 말하고요. 남은 추, 가을을 뜻하고요. 북은 겨울, 동을 그러니까 겨울을 뜻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설문해자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 한번 보시고요. 또 색깔과 연관시켜 본다면 동은 청색을 의미합니다. 청. 그리고 서는 백색을 의미하고요. 또 남은 적색, 붉을 적자죠. 적을 의미하고 북은 거물흑, 흑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중은 황은, 즉 누를 황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태극의 사괴와 연관도 시켜보면요. 이 동은 어떤 건이죠. 하늘을 의미하는 건을 의미하고요. 즉 이제 삶을 의미하죠. 그리고 서는 곤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은 이를 하는데 이거는 해와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은 이것은 이제 근본이 그죠? 감을 의미하죠. 그래서 달과 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연관을 지어서 볼 수 있고요. 또 이 사대문과 또 결부시켜 보면 동쪽에 있는 문을 보통 이제 흥림문이라고 해서 인이 들어갑니다. 그죠? 흥림문이고요. 서쪽에 있는 문을 이제 돈의문이라고 해서 의가 들어가죠. 우리 앞에서 봤던 사덕에서 의가 있었습니다. 의가 들어가고요. 남쪽에 있는 문을 이제 남예문이죠. 얘는 바로 우리 사덕의 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것을 숙정문이라고 합니다. 그죠? 숙정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보신각이다 해서 이 오방도 여러 이제 분야와 이렇게 결부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은 이 동의인의 성격과 어떤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동의인의 성격과 특성을 보면요. 이 뭐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면 풍속이 순우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풍속이 순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심이 좋다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동이민족은 참 인심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이 좋다 하는 이러한 민족이고요. 그 다음에 행자 양보라고 해서 보행자 길을 서로 양보합니다. 길을 지나갈 때 서로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한다는 이런 행자 양보의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자 추반이라고 해서 음식을 서로 양보합니다. 즉 음식이 있을 때 이걸 자기가 혼자서 먼저 먹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먹도록 양보를 하는 거예요. 즉 이건 어떤 배려의 마음이죠. 그리고 남녀 이처 이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가 따로 거처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 동의인의 어떤 성격과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동의인들은 음주 가무를 또 행하고요. 또 머리에는 이제 갓을 쓰고 다니겠죠. 당근이라든가 망근 등 어떤 관변을 또 구비를 하고요. 또 비단 옷을 입고 또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제기를 또 사용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천성이 또 유순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현의 교화라고 해서 이 공자가 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동의가 누추하지 않다라고 해서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구이에 살고 싶어 했을 정도로 이 동의는 아주 예가 바른 공자님도 살고 싶어 하던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동이족은요 예를 아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후한세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예를 잃으면 동의에서 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에서조차 이 동의를 결과적으로 예를 아는 나라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동의는 나라는 비록 크지만은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군대는 강하지만은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의족이 보면 아까 봤던 뭐 성분도 유순하고 인심도 좋고 이렇게 해서 또 예의도 지킬 줄 아는 이런 하나의 민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근대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근대사. 어떤 암흑과 어떤 혼란 속에서 우리는 이 어떤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든 이런 보릿고개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이 과거에는 이 자식들을 생기는 대로 이렇게 많이 낳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뭐 인구 과잉 문제도 나타나고 또 기아에도 허덕이고 하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산하 제한 정책에 의해서 둘만 낳아 잘 거르자. 또 더 나아가서 뭐 한 명만 놓자. 그럼 최근에 와서는 이 자식을 거의 놓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처해져 왔다는 겁니다. 또한 가족 제도도 많이 변화되었죠. 과거에 어떤 확대 가족 또는 대가족에서 오늘날은 어떤 핵가족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러한 이 도시화라든가 어떤 핵가족화 그리고 이런 맞벌이 가정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 자녀들이 어떤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이러한 대상이 상실되어 갔습니다. 옛날에 어떤 대가족 하에서는 특별한 어떤 예의라든가 인성에 대한 교육 제도가 따로 필요 없어도 집에서 가정에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보살핌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예의 범절을 익히고 이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새는 전부 다 핵가족화되고 또는 뭐 1인 가족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상실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산하 제한이라든가 또 경제 부흥에만 이렇게 전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예의 염치가 실종되게 되었다. 또한 학교도 많이 변했죠. 학교가 어떤 인격을 둬야 하고 학업을 성취해야 할 학교가 오늘날은 그 기능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즉 입시와 취업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의라든가 인성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아픈 과거사다. 즉 어떤 근대 역사에서 또 과거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절 교육은 어때요? 어떤 전문기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루어졌다. 자,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예절 교육 기관이 따로 없어도 자연스럽게 예절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예절을 따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러한 기관이 그죠?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서구 합리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요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의 예절은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절은 참 고리타분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이 서양의 예절은 교양인의 필수품이다.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결과지 뭐예요? 우리의 어떤 밥상머리 예절은 몰라도 되고 오히려 이 서양의 대입을 매너지만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이러한 밥상머리 예절이죠. 즉 가족들과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하 유계 질서라든가 예의 범절을 익히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오히려 아예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시부해 버리고 오히려 서양의 매너 같은 거 그죠? 이런 테이블 매너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화 시대에 이런 에티켓을 모르면 오히려 나라 망신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찌 우리의 예는 복잡하고 또 까다롭고 머리 아프고만 하는지 참 심히 참 통탄스러우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하기 전에 예의 기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허신의 어떤 설문해자에 의하면요, 예는 시자, 즉 보일 시자와 풍년 풍자가 합해진 글자죠. 즉 예는 예도래를 의미하는데 보일 시자와 풍년 풍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기에, 즉 제사를 지내는 그릇을 말하죠. 이 제기에 제물을 담아서 신에게 올리는 어떤 공경심의 표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어떤 하늘과 산천과 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자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시자는 보일 시자죠. 두이와 작을 소자가 합쳐진 의미인데요. 이자는 두이죠. 이거는 어떤 하늘을 의미하는 그죠? 상이고요. 소자는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일, 즉 해와 달과 별 이 세 가지 광선이 내려 비치는 이런 형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자는 결과적으로 신자에서 귀신 신자죠. 신자에서 시자만을 따로 뗀 글자로서 어떤 길흉, 그죠? 이 길흉을 나타내어서 인간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자죠. 풍자는 곡자, 이 구불곡자죠. 이 곡자는 어떤 그릇에 재물을 담아 놓은 모습을 말합니다. 이 곡자와 그리고 두자입니다. 이 두자는 공두자라고도 하지만은 제기 그릇 두자가 되는 겁니다. 즉 제기에 어떤 재물을 담아 놓은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자와 풍자가 합쳐져서 이제 예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의 어떤 기원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는 과연 무엇인가? 다양한 정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그 기록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요. 예라고 하는 것은 신을 섬기고 복을 이루는 사신치복의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신을 섬기고 복을 이루는 사신치복의 여기에서 어떤 거동이라든가 예의 풍속법을 의미하고요. 또 얘는 어떤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사리를 일관하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얘는 천리지 절문이요 인사지 의칙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자, 천리지, 야라, 그죠? 서야라, 이렇게 해서 바로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 만사, 합어, 도리야라고 이렇게 문헌상으로 이 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얘는 국가의 하나의 법칙이고 또 백성을 가다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곧 나라의 어떤 근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어떤 욕망을 규제하는 사회 질서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도입니다. 얘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하는 어떤 법도로서 어떤 균형과 어떤 절도와 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얘는 인을 실천하여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예의 근본을 의미하죠. 즉 예의 근본이 인을 실천하여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예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까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 그죠? 그래서 부예자 자비이존이다. 자기를 낮추고 반대로 타인을 높인다는 것.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예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 정의와 서로 연관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예의 본질을 보면 얘는 인간관계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얘는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인간관계 표현이고 또한 가치 있는 삶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는 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예 추더정이라고 해서 얘는 결과적으로 이 정에서 오고 간다는 겁니다. 그죠? 정에서 나온다. 또 얘는 가고 오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상 왕래라고 해서 서로 주고 받아야 되지. 누구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았으면 이게 예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고 오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답을 하지 않음이 없다. 예무부답이라고 했습니다. 즉 답을 하지 않음이 없다 해서 반드시 어떤 답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나왔던 뭐 오고 가고 하듯이 뭔가 답이 있어야 되겠죠. 또 얘는 밖을 꾸며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경과 양의 정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양지 도야라 해서 이런 다양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암기하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문헌상에 나와 있는 이 예의 본질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또한 예는요, 이 형식보다 내용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즉,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는 반드시 간단하다는 거예요. 대예는, 그죠? 큰 예는 반드시 큰 예라고 해서 너무 어때요? 풍성하고 하는 게 아니고, 대예는 필반이다, 간이다 해서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번거로우면 어지럽다 했습니다. 얘가 너무 번거로우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치한 것보다는 오히려 검소한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예는, 그죠? 이 상예는 잘 지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겁니다. 거창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결과 형식이잖아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예는 욕심을 억제하고 또 남에게 양보하고 사양하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절의 어떤 정의입니다. 앞에 이제 예를 배웠으니까 그러면 예절은 또 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어 사는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하나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예절은 말이절자 써서 예의 말이니까 하나의 어떤 생활 양식입니다.
즉 어떤 버릇이라든가 법, 또 간단 검소하고 주고받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절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절은 생활 양식, 즉 어떤 약속에 놓은 생활 양식이고요. 그래서 어떤 관행성, 사회계약적 생활 규범이다. 또한 동질 문화권의 생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상대방, 어떤 생활 방식, 인식이 중요하다. 또한 이 예절은 그 일정한 지역 생활권 내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절의 기본이고 또 원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절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두 가지 기능을 볼 수 있는데요. 수기, 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기는 어때요? 닦을 숫자죠. 그리고 몸기자죠. 몸을 닦는다는 뜻이에요. 즉 스스로 어떤 사람다워지려는 자기 관리를 수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기 수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갈고 닦아야 한다는 자기 수양을 수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은 치인입니다. 다스릴지 사람인 자를 씁니다. 즉 남과 어울려 함께하는 어떤 대인관계, 대인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대인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남과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기와 친, 이 두 가지가 예절의 기능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절의 어떤 기본적 분류입니다. 자,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예절에 관계된 내용들인데요. 일단 그 예절의 본질은 정성과 공격 그리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정성. 정성할 때는 성과 관계되고요. 공경은 경과, 사랑은 애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곧 어떤 인류애, 즉 어떤 지인에 해당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예절의 기능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있었죠. 바로 수기와 치인입니다. 즉 수기는 자기 관리를 의미하고요. 치인은 대인 관계를 의미하죠. 수기는 대내 대자적 작용이라 합니다. 즉 이건 어떤 신독과 또 결부가 되겠죠. 반대로 치인은 대외 대타적 활용입니다. 작용이냐 활용이냐. 이거는 곧 아니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수기 치인이 예절의 기능이고요. 뭐 예절의 방법으로서는 뭐 성정이라든가 용색, 언어, 행동, 뭐 질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예절의 형질은 실제와 격식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예절의 실제는 곧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절 실제는 마음이고요. 격식은 곧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즉 말이라든가 행동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는 마음, 내면적인 것이고 격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영역은 보면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수신예절, 가정예절, 사회예절, 국민의례, 국제의전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절에 관한 어떤 기본적 분류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절의 어떤 실천 요령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예절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그 요령을 살펴보는데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예절은 남과 잘 어울리려는 자기 관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자기 관리는 수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즉 신독과 관계되는 겁니다. 스스로 남과 잘 어울려는 이런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남과 잘 어울리는 자기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대인관계라고 했죠. 자기는 낮추고 오히려 상대방은 높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까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올바른 예의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는 낮추고 타인을 높여주자. 그래서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대인관계. 이건 곧 아닌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남을 의식하는 이런 공중생활. 자, 이건 바로 배려와 관계되겠죠. 우리가 인성 예절의 8대 덕목 중에서 바로 배려라고 하는 이런 덕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의식하는 공중생활. 그리고 얘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부터 실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먼 데서 찾을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 먼 데로 가는 거지, 먼 데서 가까운 데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절을 실천하는 요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예절의 어떤 고유성인데요. 우리나라와 어떤 중국의 어떤 예절과 관계된 것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해볼 수 있거든요. 뭐 혼례라든가 상례, 제례, 그리고 절하는 방법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혼례에서는 여가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여가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낮에 혼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즉 여자의 집이, 그죠? 즉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거기서 혼례를 치르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가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부가 이제 혼인을 한 후 처음으로 이제 시집에 들어가는 것을 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친정이라고 해서 오히려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와서 바로 해가 저무는 시간에 혼례를 치릅니다. 우리가 여가혼은 오히려 낮에 혼례를 치는 데 반해서 이 친정은 신부가 신랑 집으로 와갖고 이렇게 혼례를 치다 보니까 날이 어두컴컴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친정이고요. 상례에 있어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3년 동안 일단 시묘살이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례도 보면 우리는 제사 지낼 때 현주라고 해서 물을 사용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차를 사용했다 하는 것. 또 절하는 방법에도 우리는 5가지라는 방법인데 중국은 더 9가지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서 우리 예절은 중국하고 좀 다른 이런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과 예의 관계입니다. 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죠. 즉 나보다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런 순수한 인간 본성, 이게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사랑하고 배려한다는 거예요. 즉 애인, 그리고 중서, 또 극기 복례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와 두 인자가 합쳐진 모양이죠. 즉 두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신과 남을 구별하지 않고 남을 나처럼 아끼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어떤 마음의 어떤 본체, 오염되지 않은 어떤 속마음 또는 본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 예는 어떤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인은 하나의 내용이고 또 우리의 정신을 의미하고 어떤 도덕적 감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해서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과 그리고 가치 있는 어떤 삶의 표현 방법 또 도덕성의 요약을 표현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인과 예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절과 어떤 법의 관계인데요. 어떤 예절은 어떤 도덕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법은 어떤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절은 우리가 어떤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인사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은 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건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전 예방적, 즉 장차 어떤 발생하기 전에 어떤 금하는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관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율성을 갖고 있죠.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강제성을 갖고 있는 강제 규범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이 강해집니다. 도덕과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처벌이 가해지지 않아요. 다만 남들로부터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죠. 법은 지키라고 해놨는데 어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른다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뭐 사후 처벌이냐 또는 사전 예방이냐 하는 의미에서 예절과 법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절과 인성 교육인데요. 자, 맹자의 어떤 사단설과 인성이라고 하는데, 즉 맹자님은요, 이 사람들은 모두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맹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전국 시대 어떤 주나라 사람이죠. 이 공자의 어떤 인해 사상을 발전시킨 유학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의 아성이다. 그리고 성선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맹가라고 이렇게 제가 부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맹자가 말하는 이 사단설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측은지심인데 이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뭔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측은지심인데, 자, 이것은 어디와 관계되느냐? 바로 인의 단서에 해당됩니다. 그죠? 인과 연관되는 인의 단서가 바로 이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호지심. 자, 이것은 자신이 어떤 착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어떤 남의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을 수호지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의 단서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의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옳을 의자. 그죠? 의의 단서가 한다. 자, 측은지심은 이제 인의 단서고요. 이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양지심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남에게 먼저 양보하고 사양하는 이런 마음을 사양지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의 단서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의 단서다 하는 얘기죠. 예의 단서입니다.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요. 시비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이게 바로 시비지심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지혜 단서가 된다 해서 요 네 가지를 사단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맹자가 말한 사단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래서 인의 단서, 의의 단서, 예의 단서, 지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예. 자, 그리고 이 사단서인데 앞에 나왔던 내용과 같이 결부가 되는데요. 이 측은지심과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없으면 바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측은과 수호, 사양, 시비는 정으로서의 어떤 마음을 이루는 네 가지 단서요. 또 인의 예지는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공손주에 보면요. 무측은지심 비인야라. 무수호지심 비인야. 무사양지심 비인야. 무시비지심 비인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즉, 그죠?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또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 가지가, 그죠?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제 사단설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인성입니다. 자, 인성이라고 했을 때 바로 사람의 어떤 본성을 의미하죠. 사람의 성품, 즉 어떤 개인이 가지는 어떤 사고와 태도 및 어떤 행동의 특성 또는 기질,
또는 사람의 됨됨이 또는 사람다움을 우리는 인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인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인간성이 인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뭐 캐릭터라고 하죠. 또는 퍼스널리티라고도 할 수 있고 휴먼 네이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인성의 핵심 가치가 8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8대 덕목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사람됨과 관련되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의 이 8대 덕목은 바로 인성 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성의 핵심 가치 8개를 살펴보면요. 바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 있습니다. 자, 예는 우리 앞에서 봤던 어떤 사양지심하고 관계된다고 했죠. 사양지심입니다. 효는 어떤 보본의식과 관계됩니다. 즉 조상에 대한 제례를 우리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과의 효입니다. 보본의식이죠. 또 정직은 어떤 자기관리, 어떤 선비정신하고 관계돼요. 책임은 우리가 성년예 같은 것을 행합니다. 이거는 바로 자기가 어떤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존중이죠. 이것은 위계 질서와 연관되죠. 또 배려는 기거 동작, 또 소통은 어떤 남과의 어떤 대인관계, 그리고 협동은 어떤 사회 예절과 관계돼요. 이 8가지를 우리가 인성의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즉 8대 덕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인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논어의 안녕편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4가지, 그죠? 물은 바로 한자로 말물자거든요. 뭐 하지 말라는 뜻이. 즉, 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4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제자가 공자에게, 자, 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으니까, 뭐, 극기봉예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인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니까, 이런 4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바로 비례물시라고 하는 겁니다. 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례물시, 뭐예요? 얘가 아니면 보지를 말아라는 거예요. 그죠? 말물자니까. 자,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례물시는 얘가 아니면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비례물청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아닌 것은 듣지를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가 아닌 건 보지도 말고, 두 번째는 얘가 아니면 듣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아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례물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뜻이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뭐라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얘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마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비례물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마라. 이 4가지가 사물입니다. 인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이게 바로 사물이라는 거예요. 얘가 아닌 것은 보지를 말고, 얘가 아닌 것은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닌 것은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닌 것은 행동하지도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물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으니 2014년도에 발의가 되고 이것이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2015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우리가 인성교육 바로 진흥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이러한 인간다운, 그죠?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인성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대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예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그 핵심 가치로 삼고 있고요.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 계획도 세우고 또 인증제도 하고 뭐 교원 연수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금 제도적
이런 조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인과 인성 예절의 필요성을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다면 예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불러도 먹고 있든, 내가 뭐 머리를 기르고 있든, 뭐 세수를 하든 안 하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바로 뭐예요?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존재다 말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런 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이를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과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거리에서, 즉 네거리에서 교통신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생각해봐요. 교통신호가 만약에 있을 때는 그 신호에 따라서 뭐 모든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신호에 따라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호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힘센 사람만 자기가 통행하고 힘이 약하다든가 또는 여성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나가고 싶어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이라든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러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이라든가 예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정해진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 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은 이것은 법의 강제성이 수반되죠. 자, 법으로 빨간불이 있을 때는 서고 파란불이 있을 때 지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파란불이 있는데 만약에 지나갔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때는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 나온다든가 벌점이 부과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라고 하는 것은 자율에 맡기시는 겁니다. 예를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또 법과 예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의 수신편을 보면 비례시 무법냐라 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이 무례한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자주 말하죠. 씁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바로 예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어떤 그 사파를 한번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즉 여우와 어떤 두루미의 이야기입니다. 여우가 그 친구인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어떤 그릇에 음식을 대접을 하고 있네요. 자, 여우는 당연히 뭐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두루미는 불이로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 상황에서는 이제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습니다. 두루미는 병에 담아있는 음식을 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여우는 병에 담아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등록 중에서 배려가 있었는데 결국 이건 자기만을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이런 무례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불만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결국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바로 무례라고 하는, 즉 배려하지 않는 이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현대인과 생활의 필요성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해서 뭐 앞에서 우리 봤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하나의 약속이다. 그래서 공자는 극기복례 위인이다 했습니다. 즉 남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 이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그저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곧 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런 순수한 인간 본성을 인이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님은 오나라 사람입니다. 또 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정치가이면서 사상가고 또 교육자죠. 뭐 이름은
공부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의 생물체로 비유해 본다면요, 이 가정은 그 하나의 핵이라고 할 수 있죠. 핵이고, 또 이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바로 서야만 이 사회가 바로 서죠. 또 사회가 바로 서야만 나라가 저절로 바르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은요, 지구가 멸망할 때 이 한국의 가족 제도를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토인비는 결국 이 한국의 가족 제도를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서양의 이런 가족 제도와 달리 한국의 이 가족 제도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와그너 박사도 이런 한국의 가족 제도야말로 21세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이 외국인들은 우리의 가족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높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참예절. 그죠? 이 참예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어떤 내 예절의 마음과, 이 예절의 마음은 바로 내면적인 것입니다. 이런 예절의 마음과, 그리고 외적으로 이 예절의 운동이 합쳐진 것, 마음과 행동이 합쳐졌을 때 이것이 바로 참예절입니다. 마음만 있고 행동이 없다, 또 행동만 있고 마음은 없다, 이건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면적으로 예절의 마음도 필요하면서 또 외적으로는 그런 것을 또 실천에 옮겨야 되잖아요. 이런 예절의 운동이 합쳐졌을 때 이것이 바로 참 예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종시속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의 풍속, 과거의 도리를 무조건 그대로 지키고 따라야만 되는 것이 예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예절의 마음은 본래의 어떤 내용은 갖고 있되 그 형식이라든가 방법은 그때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수천 년 전에 어떤 그 방법을 지금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때 따라서 그 형식과 내용은 바뀔 수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종시속입니다. 즉, 예절은 변화하는 시속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양이라든가 형식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모양과 형식은 바뀔지언정 그 정신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어떤 참 예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1시간 정도 이 가정과 어떤 사회에서의 인성 예절의 어떤 균형과 필요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해 봤습니다. 참 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알고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 가정과 사회에서 이제 참다운 예절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